고객님, 죄송하지만 예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 직원의 목소리가 마치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 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예약했다고요. 혜린이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며 함께 와 있던 뒤에 서 있던 예비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요. 아 참, 결혼식을 마쳤으니 예비가 아니라 정식, 시댁 식구들이네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멀리 공항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죠. 2,500만 원. 그들은 그 돈이 당연히 내 지갑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어요. 아니, 이미 나왔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출발 2시간 전 조용히 전액 취소를 걸었다는 걸. 수수료를 기꺼이 내면서 말이에요. 저 멀리서 혜린의 비명이 들렸어요.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리도 들렸고요. 나는 잔을 입에 댄 채 아주 작게 웃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한민지라고 해요. 올해 41살,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제 월급은 세전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너스까지 합치면 소위들 말하는 억대 연봉이지요. 주변에선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6년째 제 돈으로 남의 집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2024년 11월 초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시댁에 인사 가는 날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들어와.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저를 불렀어요. 뭔가 단단히 준비하신 표정이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네, 어머님. 혜린이 결혼하잖아. 신혼여행 하와이로 간대.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그 웃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신혼여행 비용, 네가 내줘야지. 네, 혜린이가 하와이 가고 싶다잖아. 비용은 2,500만 원 정도 나온대. 네가 벌이가 좋으니까 당연히 네가 내줘야지.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2,500만 원이라니요. 그건 제 월급 3달치가 넘는 돈이었어요. 어머님, 그건 좀 뭐? 신우이 결혼식인데 올케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너 돈 많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혜린 씨 결혼 축하는 당연히 드리고 싶지만 2,50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 뭐가 큰 금액이야? 내 월급이면 금방 모으지. 아니면 네가 모아둔 돈 있잖아. 제가 모아둔 돈이요. 6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그 돈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제 노후 자금도 제대로 못 모았는데 그걸 또 털어내라는 거였죠.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현수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방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경로당 총무라는 정연자 어르신이었어요. 민지 씨? 나 정연자예요. 시어머니 회장님 친구. 아, 네. 안녕하세요. 들었어요. 혜린 씨 하와이 신혼여행 비용 안 내준다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댁 일이 벌써 경로당까지 퍼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소문을 낸 게 분명했죠. 그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커서. 아유,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신우이 결혼식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리라는 게 없어. 연자는 타박하듯 말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예의상 참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 시간 내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었고 하나같이 저를 인색한 며느리로 몰아가더라고요. 현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 TV만 봤죠. 저는 참다 못해 물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뭘? 혜린 씨 신혼여행 비용 말이에요. 어머니가 제가 내라고 하시는데. 현수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내면 되잖아.
네가 벌잖아. 2,500만 원이에요. 제 월급 3달치가 넘는 돈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부탁하는 건데 들어줘야지. 넌 돈 모으는 거 좋아하잖아. 현수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죠. 제가 벌어서 우리 부부 생활비도 내고 시댁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도 사드리는데 이제는 시누이 신혼여행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또 참아야 하나, 또 웃으며 내줘야 하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체념했을 텐데 이번엔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의심이랄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지야, 혜린이 예비시댁이 하와이 일정 물어본대. 빨리 예약해야 한다니까 오늘 중으로 답 줘. 저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제대로 거절도 못했는데 이미 기정사실처럼 몰아가는 거였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에 후배 태호가 물었어요.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태호는 저희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 직원이에요. 법률 관련 일을 하다 보니 꼼꼼하고 논리적인 성격이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댁에서 시누이 신혼여행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2,500만 원이래. 태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2,500만 원요? 그건 선물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경제적 지원 아닌가요? 그러게. 근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네. 부장님, 혹시 시댁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 시댁집 수리비, 명절 용돈, 남편 사업 자금까지. 제 통장은 늘 텅텅 비어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짜증을 냈죠. 또 그 얘기야. 그냥 해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따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죠. 당신 사업도 아직. 내 사업 핑계 대지 마. 네가 돈 많으면서 왜 이래? 진짜 인색하다. 현수는 저를 인색하다고 했어요. 6년 동안 제 월급으로 우리 집안을 꾸려왔는데 인색하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수는 계속 말했죠. 우리 엄마가 경로당에서 회장까지 하시는데 체면이 있어야지. 혜린이가 좋은데 시집 가는데 올케가 구두쇠처럼 굴면 어떡해? 구두쇠요? 그래, 구두쇠야. 돈 있으면서 안 쓰는 게 구두쇠지 뭐야. 현수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금씩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하와이 신혼여행 패키지를 검색해봤어요. 정말로 2,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특급 호텔에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까지 포함된 VIP 패키지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걸 내가 내야 한다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어요. 민지야, 답 줘야지. 혜린이가 기다린대. 어머님,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시누이 결혼식인데. 네가 돈 있으면서 왜 이렇게 구차하게 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또 참으면 되나? 아니면 이번엔 뭔가 달라져야 하나?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금이요. 11월 중순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출근길에도, 퇴근 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느 날 오후 회사 회의 중이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5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죠. 민지 씨, 나 경로당 박순자예요. 시어머니 회장님한테 들었는데 시누이 결혼식 비용 안 낸다며? 요즘 며느리들은 도리가 없어. 민지 씨, 김영희입니다. 시어머니 회장님이 속상해 하시던데 며느리 된 사람이 좀 도와드려야지. 문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는 계속 쌓여갔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수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전화했어. 네가 전화도 안 받는다며? 회의 중이었어요. 나중에 드리려고. 나중에는 무슨.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경로당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 엄마가 무슨 체면으로 거기서 회장하시겠어? 현수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보, 2,5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에요. 우리 형편에. 형편, 내 월급이면 충분하잖아. 아니면 네가 모아둔 돈 있잖아. 그 돈은 제가 노후를 위해. 노후, 넌 아직 젊잖아. 나중에 또 모으면 되지. 현수는 제 노후 자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날 밤 늦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계속 울려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민지야, 뭐 하냐? 아,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회의고 뭐고 중요한 건 혜린이 일이야. 예비시댁에서 하와이 일정 확정하래. 빨리 예약해야 한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죠. 어머님, 사실 제가 지금 형편이 좀. 형편? 네가 무슨 형편이 안 돼? 월급쟁이면서. 그래도 2,500만 원은. 민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어요. 너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 것도 안 해줄 거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요. 그건 제 가장 아픈 상처였어요. 결혼 2년 차에 유산을 했고 그 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칼처럼 꺼내들었어요. 며느리가 손주도 못 낳아주면서 시누이 결혼식은 도와야지. 그게 도리 아니겠어? 어머님, 그건 뭐가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넌 우리 집안에 뭘 보태준 게 있어. 돈이라도 있으면 내야지. 시어머니는 평온한 목소리로 잔인한 말을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겨우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속이 새까맣게 꺼지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시누이 혜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올케 예비시댁 어른들이 하와이 일정 물어보시는데 언제쯤 예약 가능해요? 제가 올케가 해준다고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늦으면 제가 곤란해져요. 저는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해준다고 했나요? 시어머니와 현수가 강요한 거지. 제가 동의한 적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혜리는 이미 예비시댁에 허풍을 쳐놓고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태호와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태호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장님, 혹시 시댁분들이 하신 말씀들 기록하세요? 기록이요? 네. 전화 내용이나 문자 같은 거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중이요? 무슨? 그냥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부장님께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태호의 말에 저는 뭔가 번뜩이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증거. 지금까지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휴대폰 설정을 바꿨어요.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켜고 문자는 하나하나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죠. 제 자신도 뭘 준비하는 건지 정확히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왔어요. 현수는 밖에 나가고 없었고 저 혼자 시어머니를 맞이해야 했죠. 민지야, 앉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차를 끓여 내왔고요. 어머님, 차 드세요. 차는 됐고 혜린이 일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예비시댁에서 확답을 원한대. 우리가 하와이 비용 낸다고 했으니까 네가 빨리 예약해야지. 어머님, 제가 언제 낸다고? 안 낸다고 한 적도 없잖아. 며느리가 시누이 결혼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며 계속했어요. 너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 지참금도 없었잖아.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다 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해줄 거야? 그건. 그리고 말이야, 민지야.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넌 아이도 못 낳았잖아. 그럼 돈이라도 있어야지. 손주도 못 낳아주는 며느리가 돈까지 아끼면 우리 집안에서 내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유산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고 우울증까지 왔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제 약점으로 삼아 칼처럼 휘두르고 있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음? 마음은 돈으로 표현하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2,500만 원쯤 기꺼이 내줘야지. 2,500만 원이 쯤이에요? 그래, 쯤이지. 내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잖아. 시어머니는 제 월급을 마치 자기 돈처럼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님, 저도 제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노후 자금도 모아야 하고. 노후 자금? 우리가 있는데 무슨 노후 자금? 네가 우리한테 잘하면 나중에 우리도 너 챙겨주지. 시어머니의 말은 황당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시댁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나중에 챙겨준다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다음 주까지 답줘. 혜린이가 기다린다. 그리고 민지야, 경로당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상한 소문 나기 전에 잘 처리해. 시어머니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죠. 오늘 대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아이도 못 낳았잖아. 돈이라도 있어야지 같은 말들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고요. 저는 파일을 듣다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차가운 무언가였죠. 제 감정이 얼어붙으면서 머리가 오히려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혜린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올케, 제가 예비시댁 어른들 앞에서 우리 올케가 특급 패키지로 선물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덕분에 제 체면이 섰어요. 빨리 예약해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캡처했어요. 그리고 별도 폴더에 저장했죠. 제가 언제 특급 패키지를 선물한다고 했나요? 혜린은 제 동의도 없이 예비시댁에 거짓말을 하고 저를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계속 참을 거라고 믿고 있구나. 내가 계속 ATM처럼 돈만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모든 문자를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 속 증거 폴더는 점점 두꺼워졌죠. 저 자신도 몰랐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하지만 본능이 말해주었어요. 이건 필요할 거야. 나중에 반드시. 혜린의 결혼식은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잡혔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를 받았죠. 민지야, 내일 결혼식에 일찍 와. 혜린이가 준비할 게 많대. 네, 어머님. 그리고 하와이 예약은 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아직 예약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으로 계속 저항하고 있었죠. 아직. 조금 더 알아보고 있어요. 뭘 알아봐? 빨리 해. 혜린이가 예비시댁한테 이미 말했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죠. 그때 현수가 밖에서 돌아왔어요.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고요. 어디 갔다 와요?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현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물을 가져다 주며 물었죠. 내일 혜린 씨 결혼식인데 일찍 자야 하지 않아요? 알아서 할게. 너나 신경 써. 현수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 정리를 하다가 문득 현수 차 열쇠가 현관에 놓인 게 보였어요. 현수는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을 불렀나 봐요. 그런데 왜인지 제 발걸음이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현수 차는 평소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차 문을 열고 안을 살폈죠. 뒷좌석엔 아무것도 없었고 트렁크도 깨끗했어요. 그런데 조수석 밑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작은 천 조각이 보였거든요. 저는 몸을 숙여 그걸 집어들었어요. 레이스가 달린 속옷이었죠.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절대 이런 스타일을 입지 않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차 안을 더 뒤졌죠. 조수석 서랍장을 열자 호텔 영수증이 나왔어요. 지난주 날짜로 강남 모 호텔.
객실 요금 35만 원. 제 손이 떨렸어요. 현수는 지난주 회사 야근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호텔에 있었던 거죠. 저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차장 기둥에 기댔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현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요. 저는 침대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어요. 제 남편. 6시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갔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속옷과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현수가 세수를 하고 나오자 저는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가리켰죠. 이거 뭐예요? 현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죠. 아, 그거? 친구가 차에 두고 내린 거야. 친구요? 남자친구가 여성 속옷을 차에 두고 내려요? 아니, 그게 친구 여자친구 거래. 차 빌려줬었거든. 현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저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그럼 이 호텔 영수증은요? 당신 지난주 야근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회사 사람이랑 회의하다가 늦어져서 그냥 잤어. 집 오기 귀찮아서. 혼자요? 그래, 혼자. 현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제 눈을 보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지야, 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나 오해하지 마. 오해요? 그래, 오해야. 나한테 다른 여자 생길 것 같아. 너나 꾸미고 다녀. 요즘 거울 봤어? 살도 쪘고 피부도 엉망이잖아. 현수는 되레 제 외모를 비웃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죠. 제가 왜 살이 쪘는지, 왜 피부가 안 좋아졌는지 현수는 모르나요? 시댁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현수 사업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자서 그런 건데요. 그리고 말이야, 오늘 혜린이 결혼식인데 분위기 깨지 마. 엄마가 보면 기분 나빠하실 거야. 현수는 제 기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시어머니의 기분만 신경 쓰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제 손엔 여전히 속옷과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전 저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와 혜리는 신부 대기실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지야, 왔어? 혜린이 메이크업 끝나면 사진 좀 찍어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일을 시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서 있었죠. 혜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올케, 하와이 예약했어요? 혜린이 거울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아직. 아직이요? 올케, 제가 예비시댁한테 이미 말씀드렸다니까요. 오늘씩 끝나고 바로 예약해 주세요. 내일 모레면 신혼여행 가야 하는데. 혜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그래, 오늘 중으로 해. 더 늦으면 항공권도 없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야 했죠. 결혼식이 시작되고 저는 뒷자리에 앉아 식을 지켜봤어요. 혜린은 아름다웠고 신랑 강윤도 훤칠했어요. 하객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시어머니는 경로당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기뻐했죠. 그런데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결심이었죠. 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죠. 민지야, 내일 혜린이랑 강윤이 신혼여행 가니까 오늘 저녁에 면세점 가자. 네가 결제해줘야 해야지. 네. 왜 또 그래? 신혼여행 선물하는 거 맞잖아. 면세점에서 필요한 것들 사주고. 시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따라갔죠. 현수도 함께였고요. 면세점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시어머니와 혜리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골랐어요. 가방, 화장품, 향수, 선글라스까지. 올케, 이 가방 어때요? 하와이에서 들고 다니면 딱일 것 같은데. 혜린이 300만 원짜리 가방을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예쁘네요. 그럼 이거 사주세요. 혜리는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직원에게 포장을 부탁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향수와 화장품을 골랐죠. 이것들도 다 담아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계산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요. 계산대 직원이 금액을 불렀어요. 총 850만 원입니다. 850만 원. 면세품만 85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하와이 패키지 2,500만 원을 더하면 3,350만 원이었죠. 현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카드 줘. 내가 계산할게. 저는 현수를 봤어요. 평소엔 제 돈 쓸 때 아무 말 없다가 사람들 앞에선 계산하는 척하는 사람. 저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현수는 카드를 받아 직원에게 건네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말했죠. 우리 와이프가 신우이 아껴서 이것저것 다 사주네요. 시어머니와 혜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그 순간 결정적인 걸 깨달았거든요. 받아준 척이 가장 잔인한 복수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결제를 지켜봤어요. 제 카드에서 85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여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하와이 패키지를 검색하고 예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취소 수수료는 출발 48시간 전까지 20%, 24시간 전까지 50%, 당일엔 100%. 저는 화면을 보며 계산을 시작했어요. 출발이 모레니까 내일까지는 20% 수수료만 내고 취소할 수 있겠네요. 500만 원 정도요. 아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타이밍이 중요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또렷한 게 생겼죠. 이번엔 내가 판을 접는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오늘 면세점 VIP 라운지로 와. 혜린이랑 강윤이 출국 전에 마지막으로 쇼핑할 게 있대. VIP 라운지요? 그래. 혜린이가 예비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간대. 너도 와서 같이 있어. 그리고 하와이 패키지 예약은 했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약을 하긴 했어요. 어젯밤 늦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죠.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약했는지요. 네, 어머님. 했어요. 그래, 잘했어. 오늘 라운지에서 확인증 보여줘. 강윤이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신대.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엔 여행사에서 온 예약 확인 문자가 떠 있었죠. 5호 여행사 하와이 신혼여행 패키지 예약 완료. 총 금액 2,500만 원.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여행사 고객센터 번호를 저장했죠. 오전 11시 저는 인천공항 면세점 VIP 라운지에 도착했어요. 라운지는 일반 면세점과 달리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죠. 가죽 소파들이 놓여 있고 샴페인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혜리는 이미 와 있었어요. 강윤과 그의 부모님도 함께였고요. 강윤 아버지는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의사 집안 출신이었어요. 말하자면 진짜 상류층이었죠. 아, 민지 왔네. 이쪽은 우리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했어요. 강윤 부모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인사를 하고 구석 소파에 앉으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민지야, 여기 앉아. 혜린이 옆에. 저는 혜린 옆자리로 갔어요. 혜린은 신혼여행 설렘에 들떠 있었죠. 올케, 예약 확인증 가져왔어요? 응.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어요. 혜린은 화면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어머, 정말 특급 패키지로 했네요. 올케, 감사해요. 혜린은 소리내어 말했어요. 강윤 부모님도 들으라는 듯이요. 강윤 어머니가 관심을 보였죠. 올케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올케가 원래 혜린이를 많이 아끼거든요.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요. 그때 혜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 좀 더 쇼핑하고 올게요. 올케, 같이 가요. 저는 혜린을 따라 VIP 라운지 내 부티크 매장들을 돌아다녔어요. 혜린은 이것저것 구경하며 직원들을 불렀죠. 이 스카프 예쁘다. 올케, 이거 어때요? 예쁘네요. 그럼 이거 주세요. 혜린은 150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저를 봤죠.
올케가 계산해 주실 거예요.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도 옆 매장에서 고급 화장품 세트를 골랐어요. 민지야, 이것도 계산해줘. 강윤이 어머니 드릴 거야. 네, 어머님. 저는 계속 내라고 대답했어요. 마치 로봇처럼요. 제 카드는 계속해서 결제되었고 영수증은 쌓여갔죠. 1시간 정도 지나자 쇼핑이 끝났어요. 저는 총 420만 원을 더 썼어요. 어제 850만 원에 오늘 420만 원. 면세품만 1270만 원이었죠. 라운지로 돌아오자 현수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른 모양이었어요. 현수야, 왔어? 네, 엄마. 현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쇼핑백들을 보며 웃었죠. 와, 많이 샀네요. 그래, 다 내 와이프가 사줬어. 시어머니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강윤 부모님 앞에서요. 며느리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이렇게 시누이 챙기는 올케가 어디 있어요. 강윤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제겐 비수처럼 꽂혔어요. 챙기는 게 아니라 강요당하는 건데요. 현수가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생했어. 근데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당신 엄마가 시키신 거예요. 알아. 근데 우리 엄마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현수는 또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제 기분은 중요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라운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했어요. 모두 함께 앉아 식사를 했죠. 대화는 주로 혜린의 신혼여행 이야기였어요. 하와이 가면 뭐 할 거예요? 강윤 아버지가 물었어요. 다이아몬드 헤드도 오르고 스노클링도 할 거예요. 그리고 쇼핑도 많이 하고요. 혜린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특급 패키지면 호텔도 좋겠네요. 네.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오션뷰룸이에요. 올케가 최고급으로 예약해줬어요. 혜린은 계속 올케가 해줬다를 강조했어요. 저는 물만 마시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공항으로 가볼까? 체크인 시간 됐을 거야. 모두들 일어났어요. 강윤 부모님은 먼저 출국장 쪽으로 향했고 시어머니와 현수, 혜린, 강윤이 함께 움직였죠. 저도 따라갔어요. 그때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잠시 무리해서 떨어졌어요. 화장실 칸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여행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5호 여행사입니다. 예약 취소하려고요. 예약자 성함과 예약 번호 부탁드립니다. 저는 침착하게 정보를 불러줬어요. 확인되었습니다. 출발이 내일이시네요. 지금 취소하시면 수수료 50%가 발생합니다. 괜찮아요. 취소해 주세요.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환불 금액은 1250만 원이며 수수료 1250만 원은 공제됩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영업일 기준 35일 내 환불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저는 입술에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미소를 지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무리에 합류했어요. 아무도 제가 없었던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모두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민지야, 여기서 우리는 헤어지자. 혜린이들은 출국하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님. 혜린 씨, 강윤 씨, 좋은 여행 되세요. 고마워요. 올케. 하와이에서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혜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강윤도 정중하게 인사했고요. 저는 그들을 보내고 시어머니, 현수와 함께 공항 로비로 나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죠. 민지야, 고생 많았어. 네가 챙겨줘서 우리 혜린이 큰 걱정 없이 갈 수 있었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고마워. 나중에 혜린이가 잘 되면 너한테도 다 돌아올 거야.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현수가 말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근데 잘 참았어. 우리 엄마 기분 좋아 보이던데. 앞으로도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은 회색이었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 오전 혜린과 강윤이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 섰을 때 직원이 말할 거예요. 예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웃었어요. 취소 수수료 1250만 원. 그건 제 자유의 값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혜린과 강윤의 비행기는 오후 2시 출발이었어요. 체크인은 2시간 전, 그러니까 정오쯤 시작되겠네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여행사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어젯밤 취소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예약 상태 취소 완료. 환불 예정일 2024년 12월 3일. 화면을 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아니, 처음부터 돌이킬 생각 따윈 없었어요. 현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도시의 불빛들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민지야, 일어났어? 네, 어머님. 혜린이가 지금 공항으로 출발한대. 너도 곧 출근하겠지? 네, 조금 이따 나가려고요. 그래. 혜린이 잘 갔다고 문자 올 거야.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오전 8시, 저는 회사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거죠. 사무실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요. 그때 태호가 들어왔어요. 부장님, 일찍 오셨네요. 응. 할 일이 좀 있어서. 태호는 제 옆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장님, 시댁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신혼여행 비용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호는 지금까지 제 편에 서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약했다가 어제 취소했어. 네. 취소요? 응. 출발 하루 전에 취소했으니까 수수료 50% 나왔어. 태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시댁 분들은? 아직 몰라. 오늘 정오쯤 공항에서 알게 되겠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태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죠.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장님, 혹시 이혼 생각하세요? 저는 태호를 봤어요. 똑똑한 친구였어요.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증거 자료 정리 도와드릴게요. 제가 법률팀이니까 어떤 게 유리한 증거인지 알아요. 태호는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마웠죠. 고마워. 태호야. 그럼 부탁할게. 네. 부장님. 우선 통화 녹음 파일이랑 문자 캡처 전부 백업해 놓으세요. 날짜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금전거래 내역도 전부 출력해 두세요. 알았어. 저는 점심시간 내내 자료를 정리했어요. 지난 6년간 시댁에 보낸 돈, 남편 사업에 대준 돈, 명절 용돈, 선물 구입비까지 전부요. 엑셀 파일로 만드니 총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6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시댁에 쓴 거예요. 제 월급으로요. 오후 12시 30분,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죠. 지금쯤이면 혜린과 강윤이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 섰을 거예요. 저는 화장실 칸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12시 45분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고 또 울렸죠. 저는 계속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민지야 전화 받아. 느낌표가 5개나 붙어 있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죠. 오후 1시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어요. 시어머니, 현수, 혜린, 심지어 경로당 연자까지. 태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자리에 앉아 일을 계속했어요.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지만 저는 보지 않았죠. 오후 2시 문자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당장 전화해.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약이 없다는데. 창피해서 어떡해. 저는 문자들을 하나씩 캡처했어요. 그리고 증거 폴더에 저장했죠.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작업했어요. 오후 3시 현수한테서 전화가 100번째로 왔어요. 저는 그제야 받았죠. 여보세요.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현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긴. 혜린이 하와이 예약이 취소됐다잖아. 네가 취소한 거지? 네, 제가 했어요. 뭐? 네가 왜? 현수는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돈인데 제가 취소하면 안 돼요? 너 정말 지금 장난해. 혜린이가 공항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한테 물어보고 약속했어야죠. 물어봤잖아. 네가 하겠다고 했잖아. 저는 한 번도 하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니랑 당신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현수는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소리쳤죠. 너 지금 우리 가족 망신시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년 동안 충분히 화났어요. 뭐,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 전부 녹음되어 있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돈이라도 있어야지 같은 말들이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호텔 간 것도 증거 있고요. 현수는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조수석 밑에 숨겨둔 속옷, 호텔 영수증 전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니에요. 증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쓸 거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태호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장님,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응, 이제 시작이야.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일을 계속했어요. 오후 내내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되자 태호가 물었어요. 부장님, 집에 가실 거예요? 응, 가봐야지. 조심하세요. 시댁분들이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한테 손대면 그것도 증거가 되니까. 저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이제부터가 진짜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와 현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요. 너 드디어 왔구나.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어머님. 퇴근했어요. 퇴근은 무슨,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예약 취소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감히 혜린이 신혼여행을 취소해. 너 미쳤어. 제 돈이니까 제가 취소했어요. 내 돈. 내 돈이 우리 집안 돈이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 돈은 제 돈이에요. 어머님 돈이 아니고요. 뭐,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냈죠. 어머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녹음 중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멈칫했어요. 녹음? 네. 앞으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모든 말은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현수는 거실에서 뭔가 의논하고 있었고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600만 원의 취소 수수료. 그건 비쌌지만 제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창밖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제 앞길은 제가 밝힐 테니까요. 혜린의 신혼여행 당일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연차를 냈죠. 대신 인천공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공항 청사가 보이는 자리였고요. 오전 11시 45분 저는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금쯤이면 혜린 일행이 공항에 도착했을 거예요. 휴대폰엔 이미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지야, 넌 오늘 출근했지? 일 열심히 해. 혜린이 잘 갔으면 좋겠다.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몰랐죠. 제가 어제 취소한 거려. 정오가 되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혜린, 현수. 저는 전부 무시했죠. 진동만 계속되었어요. 12시 15분, 태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금 공항 근처 카페에 있어.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태호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었고 비행기들이 하나둘 이륙하고 있었죠. 12시 30분 문자가 폭발했어요. 혜린 올케. 예약이 없대요. 시어머니 민지야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 현수 당장 전화해. 저는 문자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캡처해서 저장했죠. 12시 45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혜린의 목소리였어요. 올케. 올케 맞죠? 응, 나야. 올케, 지금 무슨 일이에요? 공항 직원이 예약이 없다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혜린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착오 아니야. 내가 어제 취소했어. 네. 뭐라고요? 취소했다니까. 예약. 혜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죠. 올케가,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냥. 내 돈인데 내가 쓰기 싫어서. 그게 무슨. 올케, 저 지금 예비시댁 어른들이랑 같이 있다고요. 어떡해요? 그건 내 문제야. 혜린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올케가 해준다고 허풍친 건 너잖아. 올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후 1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어요. 배경으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공항이었어요.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 일? 일은 무슨? 네가 혜린이 예약 취소했다며. 네, 취소했어요. 네가 감히 그런 짓을. 제 돈인데 제가 취소하면 안 돼요? 내 돈이 우리 집안 돈이지. 시어머니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제 돈은 제 돈이에요. 앞으로 어머님께 한 푼도 안 드릴 거예요. 뭐? 너 이년아. 시어머니는 욕을 했어요. 저는 녹음 중이라는 걸 상기시켰죠. 어머님, 지금 녹음 중이에요. 계속하세요.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공항 청사 쪽으로 걸어갔죠.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 도착하자 멀리서 소란이 들렸어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죠. 혜린이 카운터 직원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분명히 예약했다고요. 확인 좀 다시 해보세요. 고객님, 시스템에 예약 내역이 없습니다. 취소 처리되었고요. 취소? 누가 취소했는데요? 예약자 본인이 어제 오후에 취소하셨습니다. 직원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혜린은 뒤를 돌아 시어머니와 강윤을 봤죠. 어머니, 올케가 정말 취소했대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마 저한테 전화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강윤의 부모님은 옆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윤 어머니가 말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확실히 예약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게 며느리가 예약한 건데 뭔가 착오요? 취소되었다는데요? 강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강윤 아버지도 눈살을 찌푸렸죠. 우리 딸내미가 신혼여행 선물 받는다고 자랑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강윤은 혜린을 쳐다봤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죠. 혜린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올케분이 확실히 예약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올케가 해준다고 했는데. 혜린은 말을 더듬었어요. 강윤이 한숨을 쉬었죠. 해준다고 했다는 거지 실제로 해준 건 아니었나 보네요. 강윤의 말은 차가웠어요. 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를 봤죠. 어머니,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그때 혜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올케가 사기친 거예요. 분명히 예약했다고 해놓고 취소했다고요.
혜린의 목소리가 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공항보안요원도 다가왔죠. 고객님,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조용히요. 저 사기당했다고요. 올케가 저한테 사기쳤어요. 혜린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보안요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고객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불러요. 경찰 불러서 제 올케 고소할 거예요. 혜린은 이성을 잃은 듯 했어요. 시어머니가 혜린을 말렸지만 혜린은 듣지 않았죠. 결국 경찰이 출동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왔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올케가 저한테 사기쳤어요. 신혼여행 비용 내둔다고 해놓고 취소했다고요. 혜린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경찰관은 냉정하게 물었죠. 올케분이 직접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인에게 직접 들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당연히 내주는 거 아니에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민사 문제고요. 경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 지금 신혼여행 못 가잖아요. 혜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강윤 부모님은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강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이 정리되면 연락 주시죠. 강윤 부모님은 그대로 돌아섰어요. 강윤도 따라가려 하자 혜린이 붙잡았죠. 여보, 어디 가요? 저도 부모님 따라가야죠. 혜린 씨, 이 일 정리하고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요. 지금 신혼여행이라고요. 신혼여행은 나중에 다시 가면 되죠. 일단 체면부터 회복하고요. 강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혜린은 그의 팔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강윤은 뿌리쳤어요. 놔주세요, 혜린 씨. 지금 저도 많이 창피합니다. 강윤은 그렇게 말하고 부모님을 따라갔어요. 혜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그 모습을 기둥 뒤에서 지켜봤어요. 제 가슴 속엔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저는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카페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어요. 휴대폰엔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죠. 대신 태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끝났어. 고마워. 태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게 보였죠. 이제 내 차례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왔어. 응.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는데 현수가 뒤에서 말했어요. 너 오늘 정말 대단한 짓 했다. 그래? 엄마가 경로당해서 얼마나 망신당할지 알아? 그건 어머니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저는 돌아서며 현수를 봤어요. 그리고 말이야, 현수 씨. 저는 처음으로 현수를 현수 씨라고 불렀어요. 우리 이혼해. 현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이 결혼 못하겠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현수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신혼여행 취소 사건 다음 날부터 제 휴대폰은 지옥이 되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죠. 시어머니, 현수, 혜리는 기본이었고 경로당 어르신들까지 총동원되었어요. 연자, 순자, 영희, 이름도 모르는 분들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시킨 거였죠. 첫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죠. 다시 걸려왔고 또 걸려왔어요. 10번째 전화에서 제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너 어제 한 짓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혜린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혜린 씨가 허풍 친 거죠. 허풍. 네가 해준다고 했잖아.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에요. 네가 거절 안 했으면 동의한 거지. 시어머니의 논리는 황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침묵은 동의가 아니에요. 너 이년아.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시어머니는 욕을 했어요. 저는 녹음 버튼을 확인했죠.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님, 욕하시면 녹음됩니다. 녹음하든 말든.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경로당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러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증거 폴더에 저장했죠. 회사에 도착하니 휴대폰에 이미 30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죠. 점심시간 태호가 물었어요. 부장님, 전화 많이 오시나 봐요? 응. 시댁에서 경로당 사람들 동원해서 전화 폭격 중이야. 받으세요? 아니. 녹음만 하고 있어. 잘하시네요. 그게 나중에 협박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태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내내 전화가 계속 왔어요. 연자, 순자, 영희, 경로당 사람들이 돌아가며 전화했죠. 저는 몇 통은 받아서 녹음했어요. 민지 씨, 나 연자예요. 시어머니 회장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요? 며느리가 시누이 결혼식을 망쳐놓다니 도리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제가 뭘 망쳤는데요? 신혼여행 취소했잖아요. 혜린 씨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예약해준다고 약속한 적 없거든요. 약속 안 했어도 해줘야죠. 시누이인데. 연자의 논리는 시어머니와 똑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럼 연자 어르신은 시누이 신혼여행 비용 2,500만 원 내주셨어요? 그건 상황이 다르지. 어떻게 다른데요? 내가 며느리 입장이 아니잖아. 저도 의무 없어요. 며느리라고 다 내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요. 저녁이 되자 더 심한 전화들이 왔어요. 욕설이 섞인 전화들이었죠. 민지 이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쳐놨어. 돈이 뭐가 대수라고 그래. 인간성이 없어.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돈까지 아끼면 넌 뭐야. 마지막 전화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라는 말을 또 했죠. 저는 그 말을 또렷하게 녹음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한테 전화 좀 받아줘. 싫어요. 민지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아? 저도 힘들어요. 네가 뭐가 힘들어? 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현수는 여전히 저를 비난했어요. 저는 지쳤어요. 당신은 제 편이 아니네요. 네가 먼저 우리 가족을 배신했잖아. 배신이요? 제가 언제요? 신혼여행 취소한 거. 그게 배신 아니고 뭐야? 현수는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전화는 200통을 넘었어요. 저는 모두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했어요. 제 휴대폰 저장 공간이 부족할 지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왔어요. 현관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민지야, 문 열어. 저는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죠. 앉아. 저는 서 있었어요. 앉으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천천히 앉았죠.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는 거 알아? 아니에요. 제가 뭘 망신시켰는데요? 혜린이 신혼여행. 강윤이 부모님이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그건 혜린 씨가 허풍 친 거잖아요. 허풍이 아니야. 네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언제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죠. 그건 내가 말했으니까.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동의 안 했어도 해줘야지. 시누이인데. 왜요? 왜 제가 시누이 신혼여행 비용을 내야 해요? 네가 돈 많잖아. 아이도 못 낳으면서 돈이라도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또 그 말을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이라는 걸 보여줬죠. 어머님, 지금 녹음 중이에요. 녹음?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녹음해. 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필요? 뭐에 필요한데? 이혼 재판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한다고요. 현수 씨랑. 네가 감히 이혼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어머님, 손대시면 폭행죄예요. 폭행죄.
네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내가 너를 키웠는데, 6시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받아준 게 아니라 착취하신 거예요. 제가 6시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시댁에 썼는지 아세요?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1억 2천만 원이요. 저는 정확히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명절 용돈, 생활비 보조, 시댁 집 수리비, 선물, 현수 씨 사업 자금까지. 전부 합치면 1억이 넘어요. 그건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감사해야죠.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안 하셨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만 하셨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그리고 어머니, 아이도 못 낳는 주제라는 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전부 녹음되어 있어요. 그건 내가 화났다고 그런 말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격모독이에요. 저는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 이제 이 집 나갈 거예요. 이혼 준비하고요. 너 나가면 한 푼도 못 가져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제가 번 돈이니까 제가 가져가면 돼요. 현수 씨는 제게 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한참을 울다가 나갔죠. 그날부터 전화 폭격은 더 심해졌어요. 하루에 200통이 넘게 왔어요. 경로당 사람들이 돌아가며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죠. 민지 씨, 시어머니 회장님한테 사과해요. 며느리로서 도리를 지키세요. 네가 잘못한 거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전화를 녹음하고 모든 문자를 캡처했어요. 제 증거 폴더는 점점 두꺼워졌죠. 일주일 후 저는 태호한테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태호야, 이거 봐줄래? 네, 부장님. 태호는 제 휴대폰을 받아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 문자 캡처, 통화 기록까지. 부장님, 이거 완벽해요. 협박, 모욕, 인격 모독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정말? 네. 특히 아이도 못 낳는 주제라는 말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에요. 그리고 200통 넘는 전화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고요. 태호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고마워. 태호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부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이제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오호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이혼 건으로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 휴대폰 속 증거 폴더에는 200개가 넘는 녹음 파일과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경로당이 만든 자백 녹음. 그게 결국 저를 자유롭게 해줄 거였어요. 2025년 1월 가정법원 조정실. 저는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마주보는 자리엔 현수와 시어머니가 있었고요. 가운데엔 조정위원이 앉아 계셨죠. 한민지 씨,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 경제적 착취, 그리고 시댁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입니다. 현수가 발끈했어요. 외도? 내가 언제 외도했어? 증거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속옷과 호텔 영수증 사진이었죠. 2024년 11월, 피고는 회사 야근을 핑계로 강남 모 호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이 속옷을 남겼고요. 조정위원이 사진을 확인했어요. 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닙니다. 추가 증거가 더 있어요. 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현수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는 총 15회에 걸쳐 모텔과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모두 평일 낮 시간대였고 회사 근처였어요. 조정위원은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어요. 현수는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경제적 착취 부분입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만든 엑셀 파일이었죠. 지난 6년간 제가 시댁에 지출한 금액은 총 1억 2,380만 원입니다. 명절 용돈, 생활비 보조, 집 수리비, 피고의 사업 자금까지 포함해서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정 의원이 시어머니를 제지했어요. 부인, 조정 중에는 발언 자제해 주세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피고와 시댁은 단 한 번도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요. 특히 신우이 신혼여행 비용 2,500만 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건 네가 동의했잖아. 시어머니가 또 소리쳤어요. 조정 의원이 눈살을 찌푸렸죠. 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 중엔 발언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는 침착하게 계속했어요.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제가 침묵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고 예비사돈 앞에서 며느리가 해준다고 허풍을 쳤습니다. 허풍이 아니야, 네가.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혜린 씨가 보낸 문자 전부 캡처했습니다. 올케가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라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문자 캡처 모음이었죠. 조정 의원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격 모독과 협박. 저는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 목록과 문자 캡처였죠. 신혼여행 취소 후 시어머니와 시댁 친척 그리고 경로당 사람들이 저한테 2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부 협박과 모욕이었어요. 조정 의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200통이요? 네. 통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표였죠. 그리고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아이도 못 낳는 주제라는 말을 총 5번 했어요.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입니다. 저는 USB를 꺼내 조정 의원에게 건넸어요. 녹음 파일 전부 여기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정 의원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어요. 그리고 파일을 재생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돈이라도 있어야지. 네, 돈이 우리 집안 돈이지.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조정실은 조용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조정 의원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부인, 이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났다고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정 의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죠. 현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부부 사이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혼까지 갈 필요는. 부부 사이요? 저는 현수를 봤어요. 당신은 6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 없어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죠. 그리고 제 돈으로 생활하면서 저를 인색하다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외도했어요.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저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현수는 말문이 막혔죠. 조정 의원이 정리했어요. 한민지 씨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착취, 시댁의 인격 모독과 협박. 이는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3천만 원 청구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현수가 벌떡 일어섰죠. 3천만 원. 그건 너무 많아. 외도 증거가 15건이에요. 그리고 6년간 제가 시댁에 쓴 돈 1억 2천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조정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저희는 공동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집은 전세고 저축은 제 명의로만 되어 있어요. 피고는 사업 실패로 빚만 있고요. 그럼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3천만 원만 청구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제 명의 저축은 전부 제가 가져가고요. 현수가 항변했어요. 그건 불공평해. 결혼 생활 중에 모은 돈인데. 당신이 번 돈이 있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제가 6년 동안 생활비 전부 댔어요. 당신 사업 자금도 제가 댔고요. 당신은 단 한 푼도 벌어온 적 없어요. 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조정 의원이 정리했죠. 그럼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혼 합의에 위자료 3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재산 분할은 없음. 원고 명의 저축은 원고가 가져감. 동의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의합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지야, 그래도 6년을.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6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조정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조정실 밖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어. 이혼 합의했어. 축하드려요, 부장님. 태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저도 웃었죠. 고마워. 태호야.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부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저는 법원을 나와 햇빛을 마주했어요.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이었죠. 작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한 곳이었어요. 짐을 정리하고 저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겨울 야경이 아름다웠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호였어요. 부장님, 새 집 어때요? 좋아. 한강이 보여. 부장님 진짜 멋있으세요. 이제 제대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응.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와인을 한 잔 따랐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건배했죠. 나 자신에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어요. 6년 동안 저는 ATM이었어요. 시댁의 지갑이었고 남편의 금고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한민지예요.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요. 창밖 한강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불빛을 켜고 천천히요. 저도 이제 천천히 제 속도로 살아갈 거예요. 제 이름으로요.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한강을 향해 다시 한번 건배했죠. 새로운 시작에 겨울밤 한강의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제 미래도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 저는 자유니까